반갑습니다.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청받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김나라님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꼈다가 그러다가 뭐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이제 공부 습관을 고치고 미술과학 융합 수업에서 EBS 빛의 물리학 빛과 양자를 보고 어떤 빛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서 홀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흥미가 생겼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적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적을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되게 힘들었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지 자심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찾는 게 공부의 신 영상하고 수능 만점자 영상 등을 보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과학 융합 수업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습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언급하는 것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말이 달라요.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요, 저는 사실 이게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홀로그램에 흥미가 생겼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 자신의 공부법이나 학업 역량하고 어떠한 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칠에 오차라도 범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에 각도의 길이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정학생이 요구되어 만들다가 실패하게 됐지만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이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홀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나라님이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홀로그램에 되게 만드는 게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홀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관심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요, 김나라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어떠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론의 내용이 이렇게 길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글자 수는 더 적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치의 오차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거는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랑 연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를 실험하면서 지식을 넓힌과 동시에 정확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홀로그램을 만드는데 되게 정확성을 요구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일 혹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확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공부를 하는 동안 정확성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의 정확성, 공부를 하는 동안의 상실성, 혹은 상실성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근데 공부를 하는 동안의 정확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학력 진보상과 모범상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언급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과연 이게 1번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배우고 느낀 점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습관인지,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는 즐거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얘기가 너무 없다. 홀로그램에 관해서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되게 흥미를 느꼈다 가 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봤다가 뿐이거든요.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모를까.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늘리고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수의사가 되길 원했는데, 하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쾌적한, 여기서 왜 갑자기 하지만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배설물을 치우고 이불 정리도 하면서 삶을 계산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랑 수의사가 되길 원하는 거랑 반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 차라리 수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의사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요. 삶을 개선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기견. 이게 근데 그 유기견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는데 이게 그 건축학과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건축학과에서 배설물을 치고 이불 정리를 하는 게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이 다음 문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뗐어요.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빈곤, 평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배우고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 조건 의식주 중에서 주결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내가 이제 주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서 주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15분 영상을 시청한 뒤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건 너무 애매해요. 방사형 도로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상점수죠. 상점수가 많다는 것은 차량 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여기서는 내용이 이 정도가 내용이고 배우 느낀 점이 이 정도예요. 너무 불균형합니다. 영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시는 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배우 느낀 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식을 얻은 또 다른 경로로 책을 읽고 있어요.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이러면서 자신이 전공 적합성을 깨닫게 되었다. 건축이 어떤 이제 무엇인지 생각하고 건축은 생각이다. 항상 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거 공간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건축에 대해 느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내용 부분에 그렇게 많은 글자를 화려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적성하고 맞는 것을 느꼈다 라고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좋습니다. 책으로. 근데 내용이 거의 주가 되고 뭔가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배우고 느낀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느낀 점을 언급하면서 왜 이 배우고 느낀 점을 느꼈는가, 어느 부분에서 그 배우고 느낀 점을 느꼈는가를 언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361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용 부분을 좀 짧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져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리지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빠 정작 추구하고 누려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이게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길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3번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자, 난에서 물을 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가지 난을 깨먹으면서 잘못을 혼내기보단 반성하게 하는 것이 약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좀 진심이 잘 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내 잘못을 혼내지 않고 반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반성하게 할 때요, 그걸 잘못을 혼낼 수도 있고 혹은 잘못을 다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느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그랬을 때, 내가 꾸중 대신에 위로를 들으니까 더 반성하게 되더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예 다른 내용이죠. 문제를 안 나겠습니다. 이제 뿌리에 손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난이 내가 뿌리가 다쳤음에도 계속 쑥쑥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영양제를 몇 개 꽂아주고 왔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배운 것은 뭐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인상 깊었다 정도지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느낀 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써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쓰고 싶다면.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을 키웠다 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가를 보고 싶은데, 난이라는 소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소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다른 소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배려와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창 대회에서 티셔츠를 바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티셔츠를 이제 바꿔 입는 것이 갈등이라면, 갈등이 좀 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했는가. 그냥 다수결 투표를 해서 내가 참았다. 참고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면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더 면접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면접관이 그냥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희생을 했다 이거니까, 뭔가 갈등 관리를 하면서 나는 희생을 잘할 것이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 모를까. 과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언가 배려했다는 거? 배려했다는 거를 보기에는 지휘자한테 포커스를 주는 게 좋겠다고 하여 그러기로 했지만 마음에 드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결국에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남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티셔츠를 바꿔주는 것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남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죠. 이 사례에서 배우 느낀 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사례 자체가 되게 국제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고 느낀 점이 충분히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을 제가 직접 연결해드리는 것까지는 당연히 못해드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잘 드러내보세요. 진짜로 이제 티셔츠를 바꾸면서 내가 그냥 에이 참지라는 생각만 했나요? 그렇다면 이 사례를 저는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는 다른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봉사활동을 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떤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배우 느낀 점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김나라님의 이제 문제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배우 느낀 점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했던 얘기만 자꾸 계속하는데 어떤 이제 방법을 선택하시던 배우 느낀 점,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나의 배우 느낀 점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활동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 혹은 이런 활동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이걸 고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건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글자 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이제 되게 꽉꽉 쓰려고 하면은 내일 이제 무엇을 했는가 혹은 어떤 영상을 봤다면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을 자신만의 얘기를 쓰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어렵고요. 하지만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배우고 느낀 점의 비중이 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내용을 써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